자, 황만근이 이렇게 말했다.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작품은 약간 역순행적 부분이 있어요. 아셔야 되는 거고, 소설이기 때문에. 읽으시죠? 황만근 앞에 가로시고, 네, 가로시고요. 황만근이 없어졌대요. 보통은 소설이잖아. 소설은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로 돼 있죠. 일반적으로 소설의 발단 부분에 뭐 나와? 인물 소개라든가, 또 배경 제시하죠. 근데 뭐부터 나왔어? 사건이죠. 그죠? 사건이 제시했잖아. 없어진 사건이잖아. 그럼 뭘 주겠어, 독자에게? 궁금증을 주겠죠. 그죠? 거기다 써놓으세요. 뭐라 써놔? 주인공의 실종 사실을, 주인공의 실종 사실을 제시하며 이야기를 시작하여, 네, 이야기를 시작하여 독자의 호기심과, 독자의 호기심과 흥미를 일으킴.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네, 그거 아니고 파란색. 네. 읽으세요. 네, 황만근 앞에 걸으시고요. 첫 페이지, 네. 자, 황만근 앞에 걸으시고, 황만근은 늘 들리를 나가면 돌아오는 시각이 저물녘에 돌아오지 않았대요. 술을 마시고 취하더라도 12시가 될락말락한 밤이면 돌아왔는데, 가로 닫으시고요. 자, 이 가로침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써놓으세요. 황만근이 평소 비교적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지녔었음을 짐작.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다른 사람 같으면 만약에 생활이 불규칙한 사람이었다면 뭐 하는 거야? 없어져도 뭐 어디가 있겠지. 어디 잠깐 들렸나 보지. 아니면 누구 만나서 술 한잔 먹나 보지. 이해가심?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 하는 거야? 만근이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근이가 실종된 사건은 생각보다 큰일이라는 거죠. 이번에는 아니었답니다. 평생 앞에 가로시고요. 평생 단 하루 외박한 뒤 돌아왔던 그 시각, 횟대. 횟대는 뭐요? 횟대는요, 그거 써놓으세요. 그냥 새장이나 닭장에 가로지르는 나무입니다. 새들이 나무까지 앉아있잖아. 새장에도 뭐 하는 거야? 나무까지 비슷한 뭐에 막대를 넣어줘야지. 그래야 새들이 뭐에 앉아서 버티죠. 그런 게 횟대예요. 자, 횟대의 닭이 울음을 그치는 아침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가로 닫으시고요. 써놓으세요. 뭐요?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한 겁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 커마 찍고요. 망근이가 사고를 당해서 돌아오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짐. 마을 회관 앞에 황만근에 직접 심어놓은 등나무 덩굴 아래 직접 잠 평상에 사람들이 모였답니다. 먼저 이장이 입을 열었대요. 망그인지 방그인지 그 바보 자식, 밑줄 세요. 그 바보 자식. 자, 요거는요, 써놓으세요. 마을 사람들이 만근이에게 지니는 일반적인 평가와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만근이를 바보로 알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자식 하나 때문에 소 여물도 못 타러 가고 이게 뭐라. 스물 앞에 놓으시고요. 20발이나, 발이는 말입니다. 20마리. 20발이나 되는 소가 한꺼번에 밥 굶는 게 중요한가? 아니면 바보 자식 하나가 어디 가서 술 처먹고 집에 안 오는 게 중요한가? 썩어를 가로다시고요. 자, 가르친 분요. 누가 말한 거야? 뒤에 나오지만. 네, 뭐다 써놓으세요. 뭐라 쓰냐면 황만근에 대해 별로 걱정하지
않고 황만근에 대해 별로 걱정하지 않고 자신의 일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이장의 이기적인 태도입니다. 이장의 이기적인 태도. 그만 짓고요. 자신의 부탁으로 경운기를 끌고 간 만근이를 외면. 그만 짓고요. 하나 더. 뭘 썼어? 서그럴. 뭐야 서그럴? 비속어죠? 써놓으세요. 문학에서 패턴이에요. 비속어를 쓰면 뭐야? 생동감과 현장감 부여. 그냥 옵션이에요. 아시겠죠? 비속어를 통해 생동감과 현장감을 부여했다. 자, 마을에서 연장자축에 들고 가장 확실히 높아서 해마다 한 번씩 지내는 용왕제. 용왕제는 뭐 중요한 거 아니고 뭐요? 마을의 제사입니다. 아시겠죠? 용왕제 축을 초하는 미치시고요. 축을 초한다. 축을 초한다는 거 뭐야? 제사글에 제사 쉬운 말로 하면 제사글에 초안을 잡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제사 지내는 글이죠. 예를 들면 뭐예요? 유세차, 모년, 몰, 며칠, 신대리, 마을 사람들은 뭐 용왕님께 고합니다. 뭐 이런 것들. 아시겠죠? 이런 글들의 초안을 잡는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좀 무식해서 뭐해? 유식한 말을 잘 모르니까 그걸 못 쓰는데 그래도 뭐해? 이 사람은 그래도 연장자축에 드는 거고 황제석이가 그래도 조금 배운 놈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황제수 씨가 받았대요. 그래도 진례 있던 사람이 진례는 뭐야? 사투리죠? 원래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 있던 사람이 없어지마 필시 연유는 이유겠죠? 이유가 있는 기라. 그러니까 나름대로 황제성은 뭐 하는 거야?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에 대한 뭐에 추론을 하는 거죠. 사람이 바늘이라 모래라 그냥 없어지는 게 뭐에 어디 있어 이런 얘기죠. 거기 기양 없어지는 게 어디 있어에다 미치고 계시고 뭐 쓰고 있어? 사투리죠. 써놓으세요. 뭐라 써놔? 방언을 통해 생동감, 토속감, 부여라고 써놓으세요. 암만 그래도 우리 동네 사람 아이가 망그이가 방그이 미치시고요.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황제석도 그래도 뭐 하는 거야? 학식이 좀 있는 사람이지. 교양이 있어 없어? 있는 사람이지. 그럼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 지금 마을 회의잖아. 그지? 그 속에서 뭐해? 평소에 이 황씨 마을 사람들 전부 다 망그이를 뭐로 생각해? 바보라고 생각하지. 얘가 속으로는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지만 황제에서 그래도 배운 사람이니까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이목이 있으니까 그래도 교양을 차려야 되잖아. 그런데 맨 처음에 못 꺼낸 거야.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생각한 솔직한 심정이 나온 거지. 아니 망그이가 이런 식으로 바꾼 거예요. 이해가시?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도 모르게 속마음이 방근이가 나왔다가 주변 사람을 보니까 아니지 내가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망그이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방그이에다가 밑줄그시고 써놓으세요. 망근이의 별명으로 학식과 교양을 갖춘 황제석조차 만근이를 바보 취급하는 현실입니다. 만근이가 여기서 나서 사는 동안에 한 번도 밖에서 안 들어온 적이 없는데 말이다. 아이지요 어르신. 가가 여기 사투리죠 그죠? 걔가 이런 얘기예요. 만근이가 군대 간다 했을 때 여운지 앞에 이러시고요. 그 여운지 토끼인지 밤새도록 싸우다가 하루는 안 들어왔심도 가로내시고요. 자 가로 좀 써놓으세요. 뭐라 쓰냐면 과거 신체 검사를 받으러 다녀오는 길에 토끼를 만나 싸움을 했다는 이야기. 자신이 이겨 3가지 소원을 약속받았다고 주장.
자, 봐. 쓰는 것도 쓰는 거지만 그건 상황인 거고 지금 무슨 상황이야? 이 장면, 장면으로 봐야 되는 거야. 지금 인물 중심으로, 그지? 자, 여기까지 봤는데 나 있어, 없어? 큰 따옴표에 있는 난 안 돼? 왜 큰 따옴표에 있는 거는 화법에 의한 나가 있을 수 있다고? 큰 따옴표를 벗어나서 서술 부분에 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몇 인칭 아니야? 1인칭 아니지? 오케이? 그럼 서술자는 누구여야 돼? 일단 작가여야겠지. 그 다음에 이 장면을 봐봐. 지금 이거 무슨 장면이야? 무슨 사건이야, 지금? 망근이의 실종 사건으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망근이의 행적에 대해서 뭐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야. 이해가심? 그런데 이 사람들의 분위기가 어때? 그것까지 봐야지. 분위기가 어때? 굉장히 지금 걱정하는 분위기 아니야. 아니지. 제일 먼저 누구부터? 이장부터 뭐 한다는 거예요? 아이, 내 소를 갖다가 굶기는 게 중에 망근 자식 그거 어디 가서 술 처먹고 자는 게 중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그나마 좀 교양이 있는 뭐에 황제석이가 야, 그래서 사람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다. 다 이유가 있지 않겠어?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하지 않을까? 그나마도 약간 조금 두둔하는 거죠. 그죠? 그러자 이제 뭐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용왕제에서요, 집사 역을 하는 황동수가요, 밑에 보세요. 우스개처럼 말을 이었답니다. 미치고요. 자, 우스개처럼 말을 이었다는 건 뭐 하는 거야? 빨리 망근이의 실종 사건을 뭐 크게 작게 써놓으세요. 망근이의 실종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망근이의 실종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모습. 코너 찍고 이것만 보면 봐봐, 이거 누가 말해줬어? 용왕제에서 집사역을 하는 황동수가 우스개처럼 말을 이었다. 누가 말해준 거야? 당연히 소설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서술자지, 그지? 그 서술자가 작가지? 자기가 내면이야, 아니야? 아니지. 뭐 때문이야? 황동수의 내면 읽었어, 안 읽었어? 안 읽었지. 뭐 때문에? 써있는 걸로? 써있잖아. 우스개처럼. 그잖아. 처럼이니까 뭐 하는 거야? 그 말과 행동을 통해서 뭐 하는 거야? 그 사람의 행동을 빗대어 본 거지. 진짜 우스개로 한 건지 아닌지는 모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시점이야? 관찰자 시점이지. 그지? 요것만 보면. 거기다 써놔, 뭐라 써놔? 서술자인 작가가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내면 심리를 추측하는 3인칭 관찰자 시점. 아시겠죠? 근데 이따가 또 내면을 읽는 게 나와요. 그게 문제예요, 이 작품은요. 그 다음 보세요. 아침밥을 먹기도 전 황망근이 아들을 찾아와 망근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길래 얼결에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하게 된 민씨는, 민씨 앞에 그러시고요.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참견을 했답니다. 가로 닫으시고요. 자, 가로치면 써놓으세요. 뭐라 쓰냐면 신대리라는 집성촌에 귀농한 민씨라고 쓰시고요. 귀농한 민씨. 큰 맞췄고요. 망근이의 실종을 걱정하지 않는 마을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 의아함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이거 가로친 부분은 또 뭐야? 가로치면 한번 봐봐, 직접. 본인들이 봐야지. 내면심리 읽었어, 안 읽었어? 이건 읽었잖아. 뭐라고?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참견했다. 지금 민씨의 속마음이잖아. 이거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저기요. 이렇게 참견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시점이 되게 모호하다고. 이것도 뭐예요? 뭔가 돌아간다고 여겨서 참견하는 듯했다. 이렇게 말해야지. 무슨 말 얘가? 이거 시점 함부로 말 못해. 물론 전제는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학교에서 이렇다 그러면 그렇게 가세요.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가세요. 싸우고 싶지가 않아서. 근데 왜? 그쪽은 전제 얘기 안 했어?
제 마음에 담아놔. 내가 이미 말한 거 한참 당하는 상태라서. 사람 차별해? 똑같이 해줘. 그, 거기서 딱 끝내야 돼.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시점이 문제라고요. 확실히 3인칭은 분명히 맞지? 그런데 지금 말한 것처럼 내면을 읽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함부로 못 건드려요. 그래서 진짜로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가세요. 무조건.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만약에 시험 문제를 내면 난 고집을 피우는데, 내가 시험 문제를 안 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지금 바라보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 다음 보세요. 어제 걸기대회 하고 간 사람이 누구십니까? 황만근 씨하고 같이 간 사람은요. 걸기대회 하는 동안 본 사람은 없나요? 저거 밑줄 보세요. 뭐라고 써놔? 황만근 씨하고 같이 간 사람은 그 다음에 걸기대회 하는 동안 본 사람은 없나요? 밑줄이고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대사야? 민씨죠. 써놓으세요. 민씨가 만근이의 실종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상황이죠. 컴마 찍고 마을 사람과의 차이점. 자리 앞에 오르시고요. 자리에 모인 대여섯 명의 황씨들은요.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더니 모두 고개를 흔들었답니다. 가로 닫으시고요. 써놓으세요. 공간적 배경의 특성으로 황씨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 컴마 찍고요. 그럼 얼굴을 보더니 서로 고개를 흔들었다는 건 뭐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참여를 안 했다든가, 그죠? 또는 방침대로 행동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럼 누구만? 정직하게 살아가는 만근이만 그랬다는 거죠. 그다 써놓으세요. 뭐라 쓰면 마을 회의에서 정해진 방침대로 걸기대회에 참석한 사람은 황만근 뿐이었음을 보여줌. 걸기대회에 참석한 사람은 황만근 뿐이었음을 보여줌. 컴마 찍고요. 하나 더. 이 사람들 농가 부채 탕감운동의 필요성 인식해야 하네. 이 마을에 그러면 만근이 혼자만 빚이 있어? 미안하지만 이 마을에 유일하게 빚이 없는 게 누구야? 만근이만 빚이 없어. 뒤에 나오지. 뒤에 부분 했지? 만근이 왜 빚이 없어? 만근이 왜 빚이 없어? 여기까지 했다며? 안 했어? 빚을 안 꿔줘서. 대출을 안 해줘서. 왜 대출을 안 해줘? 모자르다는 이유로 대출을 안 해줘서야. 무슨 말 이해가? 만근이가 엄청나게 부유한 게 아니라 모자르니까 대출을 안 해준 거야. 사람이 모자라서. 이해가심? 그 뒤에 나와. 누구하고? 민씨와의 대화 부분에서 나와. 아시겠죠? 그럼 다른 사람들은 분명히 농가 부채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야죠. 그죠? 그럼 이 사람들 부채 탕감에 대한 필요성 인식해야 하네. 하지. 이자 깎아줘야지. 못 살겠는데. 이익은 바라면서 뭐는 안 해? 행동, 다른 말로 뭐야? 희생이지. 희생에 인색하다고. 아시겠죠? 그런 인간 세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써놓으세요. 뭐라 써놓으면 부채 탕감의 필요성은 인식. 거기까지만 쓰세요. 그 밑에 또 나와서 그 다음 보세요. 사람 앞에 하시고요. 사람이라고 민민이나 되나 군 전체 사람이 모두 뭐 있다는 게 한 100명이나 될라나 말라나 한데 가로 닫으시고요. 역시 사투리는 기본이죠. 그죠? 써놓으세요. 군 전체가 참여하는 운동이었으나 참여율이 저조했음을 통해
참여율이 저조했음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에는 민감하지만 그것을 얻기 위한 희생에는 인색했던 몇 년대? 90년대 말 농민들 써놓으세요. 90년대 말에 농민들. 97년이 IMF이기 때문에 그냥 90년대 해도 상관없는데 90년대 말 하면 좀 더 나아요. 아시겠죠? 방글이 앞하려시고요. 방글이는 돼지고기 방금만 해서 그런지 안 보이도록 함께 가르쳐주시고요. 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지금 뭐하고 있어 지금? 농담 따먹기라고 있죠. 그죠? 써놓으세요. 뭐라 써놔? 망근이의 실종 상황에서도 언어 유희를 통해, 이거 알아야죠. 언어 유희를 통해 웃음을 유발하는 마을 사람들의 부정적 태도. 자, 이거 뭐 있어? 언어 유희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건 발음의 유사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뭐라 써놔? 발음의 유사성. 발음의 유사성에 의한 언어 유희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대표적인 거 뭐 있어? 뒤에 배울 거죠. 봉산탈출. 봉산탈출에 뭐 있어? 봉산탈출. 두 가지가 있어요. 봉산탈출에 제일 먼저 뭐예요? 양반. 원래 양반의 뜻이 뭐예요? 무반과 글을 쓰는 문반 해서 양반이죠. 근데 이걸 갖다 뭐라 그래요? 양을 계잘량이라고 하거든요. 계잘량이 뭐야? 개가죽이요. 또 반은 개다리 소반 해서 뭐에 뜻을 갖다가 바꿔서 쓰는 언어 유예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노세원님이 있어요. 노세원님. 이건 발음의 좀 유사성이죠. 노세원님이 뭡니까 하면 노세가 뭐야? 말이죠. 당나귀 같은 거. 오케이? 노세. 중학교 때 그거 안 배웠나? 노세 한 마리? 안 배웠나? 자, 노세원님 빨리 발음해봐. 뭐야? 노세원님. 생원이 뭐야? 양반이죠. 늙은 생원님. 이해 가십니까? 홍산탈춤에 언어 유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언어 유희 물어보는 가능성이 높아요. 또 뭐 있어? 춘향전이죠. 춘향전에 뭐 나와? 여러 개가 나오지만 뭐? 갈비요. 갈비한데 먹고 지고 할 때 이 갈비가 뭐예요? 신체갈비가 있고요. 또 뭐 있어? 음식갈비가 있죠. 또 뭐 있어? 여러 개가 나와요. 뭐 서방인지 남방인지 이런 것도 발음의 유사성이죠. 서방인지 남방인지. 월매가 말하는 거죠. 서방은 원래 서방님인데 이걸 갖다가 뭐 한 거야? 방향으로 틀어버린 거죠. 서쪽 방향인지 남쪽 방향인지 이런 거. 아시겠죠? 또 뭐 있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집살이 노래도 있어요. 시집살이 노래도 뭐 있어? 시집살이 뭐라 그래? 계집살이. 시집살이, 계집살이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뭐 있어? 고추당추. 이것도 약간 플러스로 넣으면 고추당초. 그죠? 아이고 고담에 가서 어려워. 고추당초. 그죠? 고추당초 맵다에도 이때 맵다는 거죠. 그죠? 맵다에도 뭐해? 시집살이 뭐해? 더 맵더라. 위에는 맵다는 건 뭐해? 뭔가 스파이시한 거죠. 그죠? 하지만 밑에 거는 뭐 하는 거야? 살기 되게 고달다. 이런 얘기. 아시겠죠? 이것도 아셔야 되는 거고.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심청전에서도 뭐 나와? 심청전에서도 굳이 말한다면 그 월매가 뭐예요? 자진해서 신봉사한테 결혼을 하죠?
그래서 뭐해? 심청이가 남겨준 뭐 재물을 싹 다 먹어서 치워요. 그리고 난 다음 뭐해? 살구씨만 잔뜩 있는 거죠. 그리고 뭐 하는 거야? 자기도 민망한지. 아, 내가 임신을 했더니 너무 신게 먹고 싶어서. 그러자 신봉사가 뭐래? 그놈은 뭐예요? 신 걸 좋아하니까 시건방진 놈이 나오겠네? 뭐 이런 식의 언어이 되게 많아요. 아시겠죠? 이거는 뭐 뭘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것들이 많아요. 나중에 아시겠죠? 역시 심각한 상황에서도 언어위를 펼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몰지각하다는 거죠. 그 다음요. 이 장은요. 계속 빈정거리듯 미치고세요. 빈정거리듯 써놓으세요. 만근이의 실종을 무시하는 태도. 만근이의 실종을 무시하는 태도죠. 이것도 빈정거리듯 말을 이었다라는 거 보면 이건 뭐야? 또 역시 관찰자 시점이지, 그지? 그잖아. 내면을 읽은 건 아니니까, 그죠? 자, 민 씨는요, 이장이 걸기대회 전날 황만근을 따로 불러 무슨 말을 건넸던 것을 기억해냈답니다. 그죠? 따로 주문한 거. 왜 그젯밤에 내일 걸기대회 한다고 사람들 모였을 때 이장님이 황만근 씨에게 뭐라고 하셨죠? 모임 끝난 뒤에. 이장은요, 미치보세요. 민 씨를 흘기듯 노려보았다. 미치시고요. 왜? 이장 입장에서는 뭐 하는 거야? 만근에게 따로 뭔가 부탁한, 주문한 거에 대한 사실을 뭐해? 밝히고 싶을까 안 할까? 안 하고 싶은 거지. 그걸 민 씨가 지금 뭐 하고 있어? 들춰내는 거잖아. 들춰내면 마치 뭐처럼 만근이의 실종 사건이 누구 때문인지 마치 이장 때문인 듯 보여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장이 뭐 하는 거야? 눈을 흘긴 거지. 아시겠죠? 그다 써놓으세요. 뭐라 써나? 민 씨가 만근이의 실종에 대한 책임을 민 씨가 만근이의 실종에 대한 책임을 이장에게 묻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보인 바는 자 이거 뭐라 그래? 눈 흘기는 거 굳이 말한다면 이거 화작에서 나오는 거 이거 뭐라 그래? 이건 알아야 돼. 언어적 표현이 있어요. 그 다음 뭐가 있어? 언어적 표현이 있어요. 비언어적 표현을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언어 외적 표현이라고 말하고 반언어적 표현을 뭐라 그래? 언어에 부수되는 표현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언어 외적 표현 뭐라 그래? 언어 외적 표현이 뭐요? 혹시 아는 거? 없어? 자, 뭐예요? 몸짓. 아이고, 뭘 싫어하셨네. 쉬운 거예요. 몸짓이라든가, 표정, 뭐, 손, 발짓. 이걸 통해서 뭐 하는 거야? 말해, 안 해? 말은 안 해요. 하지만 뭐는 해? 의사 전달은 가능한 거죠. 아시겠죠? 어떻게 하면 돼? 이거 끝나고 집에 가서 뭐 하면 돼? 우리 딸 왔니? 그럼 대답하지 말고 뭐 하는 거? 방에 들어가서 문 확 닫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행동을 통해서 의사를 전달하는 거 이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단언어적 표현은 뭐예요? 얘는요, 말을 해야 돼요. 자, 말을 하는데 말에 뭐가 있어야 돼? 고적 또는 길고 짧은 장단 이걸 통해서 의사를 전달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김유정의 봄봄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김유정의 봄봄. 김유정의 봄봄에서 장인과 내가 싸워요. 서로 바지가랑이를 잡고요. 그때 뭐 하는 거야? 장인이 야야 나 이런 것들. 똑같은 나 이거 하고 나 이거 하고 고저하고 장단이 다르죠. 내도 니네들 가끔씩 하잖아. 네, 그래서 이렇게 해라. 네 이렇게 말하면 되고 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길이가 다르고 높낮이가 다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의사 표현이 달라지는 거죠. 뭐야 쟤 기분 나쁜데?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예를 들면 네 그러면 그래 문제 없구나 근데 네? 네. 네네네. 뭐 이렇게 해버리면 달라지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바로 반언어적 표현이에요. 그럼 여기 지금 미숙친 부분은 뭐겠어? 흘기듯 노려보았다는 비언어적 표현이죠. 아시겠죠? 이런 것들도 알아야 돼요.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서 뭐 하는 거야? 불쾌한 이장의 심리를 표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죠.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니까.
말을 쓰는 건. 그 다음, 왜 농민 보고 농민 걸기대회 꼭 나오라고 했는데 뭐가 잘못됐나? 누가 말한 거야? 이장이 말한 거죠. 이 어투는 당연히 뭐겠어? 친절한 어투는 아니겠지. 뭔가 불만, 그죠? 불만에 찬 어투겠죠? 민씨 앞에 하시고, 민씨는 자기도 모르게 따지는 어조가 되었답니다. 그러다 하시고요. 그러니까 민씨도 뭐 하는 거야? 따지는 어조가 된 거는 뭐 때문이야? 따지는 어조면 이거 반언어가 될 수 있겠지, 그지? 그잖아. 근데 따지는 어조가 된 이유는 뭐야? 혹시 이장을 포함해서 마을 사람들 뭐가 문제야? 태도가 문제였던 거야. 이해가시? 다들 같이 걱정해주고 뭔가 이렇게 어떻게 좀 찾아볼까? 이런 태도였으면 이렇게 안 나왔을 수도 있다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써놓으세요. 뭐라 써놔? 실종 사건에 대처하는 무성의한 이장의 태도 때문이라고 써놓으세요. 이장의 태도 때문입니다. 아니, 군 전체가 모두 모여도 몇백 명 안 된다면서요. 그러나 그러시고요. 아니, 그런 자리에 황만근 씨가 꼭 가야 합니까? 아니, 황만근 씨만 가야 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따로 황만근 씨한테 부탁을 할 정도로요. 가로다 주시고요. 따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거? 써놓으세요. 뭐라 써놔? 이장이 만근이에게만 백리길이나 되는 거리를 만근이에게만 백리길이나 되는 거리를 경운기로 운전해서 참석해달라고 경운기로 운전해서 참석해달라고 당부한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이장에겐 뭐 들추고 싶지 않은 약점일 수도 있겠죠. 이 사람이 뭐라 하는 기라. 이장이 동민은 뭐야? 동네 사람들이에요. 동민에게 미쳐보세요. 농가, 부채, 탕감, 촉구, 전국 농민 총걸기대회 미치시고요. 써놓으세요. 뭐라 써야 돼? 시대적 배경. 90년대 말 IMF 경제위기 상황에서 농촌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이런 것들은 작품의 접근 방식으로 하면 무슨 논이야? 반영론이겠죠, 그죠? 작품의 접근 방식 얘기 안 해줬니? 1학년 됐어? 다 아시겠지만 1학년 때 했던 거 그래도 간단하게 말하면 자봐 상식적인 것부터 먼저 하자. 간단하게 자 이런 것들도 그냥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당연히 상식으로 알아야 돼. 갈래 특성이 무슨 갈래 있어? 서정갈래가 있죠. 서정갈래는 정이 뭐여? 감정이야. 그래서 감정을 노래하는 거 대표적인 게 뭐여? 시 이런 걸 서정갈래라 그래. 그 다음 무슨 갈래가 있어? 서사갈래가 있지. 서사가 뭐야? 일정 시간 동안 벌어진 사건들을 써내려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서사의 갈래는 뭐가 있는 거야? 소설이 있는 거야. 그 다음 무슨 갈래 있어? 극갈래가 있지. 오케이? 극갈래는 앞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돼? 연극을 넣으면 돼. 그래서 희곡 같은 게 바로 극갈래고 마지막 무슨 갈래가 있어? 교술갈래가 있죠. 교술이 뭐야? 가르칠 교자에다가 서술할 서자야. 가르침을 서술한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무슨 갈래야? 수필 같은 거를 교술갈래라고 그래요. 물론 다른 것들 여러 개 있는데 대표적인 게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작품의 접근 방식은 뭐 배웠다니까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면 작품이 있으면 작품 안에 뭐가 있어? 지금 말하는 화자가 있고 듣고 있는 청자가 안에 있죠. 그래서 이 작품 안에 있는 얘기만을 꺼내는 걸 뭐라 그래? 이런 걸 내재적 관점이라고 말을 하죠. 또는 같은 말로 절대론적 관점 이렇게 말을 해요. 그죠? 그래서 이건 뭐 해야 돼?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구성에서 말하거나 표현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아니면 인물 간의 어떤 갈등 관계나 이런 얘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냥 작품 안에서만 온전히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반면에 작품을 둘러싸고 있는 것 중에 누가 있는 거예요? 바로 작가가 있는 거죠. 작가는 작품을 통해서 뭐 하고 있어? 자기 생각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표현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표현론. 또 뭐가 있어? 시대상도 있는 거죠. 시대상. 시대상은 작품에 뭐 할 수밖에 없어?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영론 이렇게 말하고. 또 뭐가 있어? 이걸 읽는 독자가 있죠. 독자는 이 작품을 통해 뭔가 얻어가는다. 그래서 이걸 효과적으로 쓴다. 그래서 효용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바깥에 있는 이 세 가를 뭐라 그래? 외재적 관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들은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여기서도 지금 말하는 것은 뭐예요? 90년대 뭐예요? 이 작품을 통해서 90년대 말에는 IMF의 경제 위기가 있어서 농촌도 생활이 쉽지는 않았나 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게 무슨 논이야? 반영론이 되는 거죠. 얘가 또 다른 말 하면 야 일반적으로 소설은 발단전기 위기 절정 결말로 이루는데 발단에는 뭐에 인물 소개라든가 작품의 배경 소개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작품은 사건을 통해서 독자의 흥미를 또는 관심을 유도하고 있어. 그럼 무슨 논이야? 듣고만 있었어? 그럼 무슨 논이야? 절대론. 작품에 있는 지금 구성에 대해서 얘기해 줬잖아. 절대론이지. 이렇게 알아들어야지. 그 다음에 뭐예요? 나 이 작품 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래서 사람이 없어졌는데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척이라도 해야지. 너무 뭐해. 인정이 메말라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럼 무슨 논이야? 표현론이지. 아시겠죠?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꼭 참석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자 하는데, 뭐가 잘못됐단 말이다.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왔는데 왜 황망무 씨만 못 오고 있냐는 겁니다. 그 잘못 앞에 가르시고요. 아니 내가 하나 읍에 가 보이 장난이더만 보나마나 어디서 술 처먹고 줄줄 앉았습니까? 백리길을 개용길을 끌고 갔으니 시간도 많이 걸리끼고 가르다니시고요. 자 가르친 부분 뭐요? 소설이잖아. 뭐가 드러나? 갈등. 그죠? 써놓으세요. 갈등. 무슨 갈등이야? 또 다 아시겠지만 갈등에는 뭐가 있어? 말한 것처럼 외적 갈등하고 내적 갈등이 있는 거죠. 자, 외적 갈등은 또다시 세 가지 뭐 있어? 개인과의 갈등, 개인과 사회와의 갈등, 개인과 뭐에? 운명과의 갈등이죠. 그죠? 오케이? 그럼 여기서 당연히 뭐겠어? 외적 갈등 중에서 뭐에?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이죠. 그죠? 뭐 이런 것들도 아셔야 되는 거니까. 가로친 부에서 써놓으세요. 뭐라 써놔? 이장과 민 씨의 외적 갈등 하나 써놓으세요. 그 다음 백리는 참고로 말하는데 심리를 외워두시면 돼요. 심리가 몇 킬로야 대략? 4kg 정도죠? 그럼 백리 심리가 4kg예요 대략? 3점 몇인데요. 그냥 4kg라고 안 해도 틀리는 게 없어요. 백리니까 당연히 몇 킬로야? 40kg죠? 40kg면 그죠? 알아서 재보세요. 번개까지가 한 6, 7kg 나올 거니까 40kg면 몇 번을 왕복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자, 다른 사람들은 말이 없었고 민 씨와 이장만이 미치보세요. 공을 주고받는 꼴이 되어버렸다. 미치시고요. 저 역시 뭐 하는 거야? 써놓으세요. 이장의 당부에 대한 추궁과 이장의 당부에 대한 추궁과 그의 항변하는 이장의 대응. 글쎄 그러시고요. 글쎄 그 자리에 꼭 황만근 씨만 경운기를 끌고 갔어야 했느냐 이 말입니다. 가르쳐주시고요. 써놓으세요. 뭐라 써놔? 정직하고 우직하게 혼자서만 이장이 정한 원칙을 지킨 황만근의 모습. 그것도 고장난 경운기를 미치세요. 고장난 경운기를. 자 이게 바로 써놓으세요. 만근이가 돌아오지 않는 이유를 암시하는 겁니다.
아니, 기운기를 끌고 오라는 기 내 말이라? 내가 한 말이냐? 이런 얘기예요. 투쟁방침이 그렇다 카이. 기운기도 그렇지. 고장은 무슨 고장? 망구이 앞으시고요. 망구이가 그걸 하루 이틀 몰았나? 남들이 못 mon다 뿐이지. 가로다 주시고요. 자, 무슨 말이야?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 줄거리 얘기해줬죠, 그죠? 망근이가 경운기를 끌게 된 건 바로 누구야? 농기계상 딸을 만나고부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을에서 뭐 한 거야? 제일 먼저 경운기를 들여왔다고요. 그러니까 경운기를 1세대, 2세대, 뭐 3세대 예를 들면 그런 모델로 말한다면 몇 세대야? 초기 1세대 모델이겠지, 그지? 그러다 보니까 뭐 한다는 거야? 아무래도 기술력이 좀 더 개발되어 있는 지금 몇 세대인지 몰라. 근데 한 5세대라고 하자. 5세대 모델로 봤을 때는 뭐 하는 거야? 1세대 모델이 너무 고치기도 힘들고 운전하기도 힘들었다는 거지. 하지만 망근이는 그만큼 숙달이 돼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은 못 모아라. 5세대를 모은 사람들은 잘 못 모은다고. 이해가? 하지만 망근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게 능숙하고 잘 고친다는 거야. 그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써놓으세요. 뭐라 쓰면 망근이가 타는 경운기는 초기 모델이기에 다른 사람들이 고치거나 운전하기가 어려움. 바보 취급을 당하는 망근이가 마을 사람보다 기계 다루는 능력이 뛰어남을 반증. 그러니까 바보라고 취급하는 망근이가 오히려 자기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죠. 모순이라는 거예요, 일종의. 아니, 그럼 이장님은 왜 경운기를 안 타고 가고 트럭을 타고 가셨나요? 이장님 앞에 그러시고요. 이장님부터 솔선수범을 해야지 다른 동민들이 따라할 텐데 지금 거꾸로 되었지 않습니까? 가로다니시고요. 한자성은 뭐요? 주객전도죠. 써놓으세요.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책임을 회피하는 주객전도. 같은 말로 뭐라 그래? 본말 전도. 같은 말이에요. 주객전도만 유명하죠. 본말 전도도 있어요. 의 상황이라 써놓으세요. 주객전도이자 본말 전도의 상황이에요. 내사 앞에시고요. 내사 민사무소에서 인원 점검하고 다른 이장하고 의논도 해야 되고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기운기를 타고 언제 가고 말고 자빠졌나 가로다니시고요. 민사무소 뭐야? 민사무소. 뭐 그런 개념이긴 한데 정확한 명칭은 뭐야? 면사무소예요. 사투리 쓴 거예요. 민사무소라고 한 거죠. 원래 면이에요. 읍면동이라 그러죠. 아시겠죠? 면사무소에서 혹시 모를까봐 알아두시란 얘기예요. 자, 가로침을 써놓으세요. 뭐라 써놔? 정해진 방침을 가로친 부분 정해진 방침을 실천하기보다는 남들 앞에서 나서는 것을 좋아하는 이장의 성격입니다. 다른 동네 이장들도 민수 앞에서, 민소가 면사무소예요. 자꾸 민소 하니까 그런 거지. 면사무소 앞에서 모이 가이고 트럭 타고 가는 거 진짜로 경운기를 끌고 갔으면 군대에도 늦었어. 한참 늦었지. 군청에 갔는데 비가 와가이고 온 사람도 밑 없더만 소리마 밑번 지르고 왔지. 군청 앞에 어르시고요. 군청까지 기운기를 타고 갈 수가 있던가? 국도에 차들이 미치게이 메이크로 쌩쌩 달리는데 받치면 우회라고? 다른 동네에서도 자가용으로 간 사람 셌어. 가로다니시고요. 자, 무슨 말이에요 이거? 이거 이장이 할 소리는 아니죠, 그죠? 군청까지 경운기를 타고 갈 수 있겠냐? 국도는 그냥 일반 도로. 차들이 미치게이 메이크로 뭐야? 미친 고양이처럼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미친 고양이처럼 쌩쌩 달리는데 받치면 뭐야? 부딪히면. 아시겠죠? 부딪히면 우회라고 어쩌라고.
다른 동네에서도 자가용 간 사람이 셌어. 흔해. 이런 얘기죠.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거죠. 가르치면 써놓으세요. 뭐라 써나? 위험한 길을 만근이에게만 투쟁 방침이라고 당부하고 투쟁 방침이라고 당부하고 자신은 빠져버리는 이장의 행위, 몰지각한 행위인데 그냥 행위라고 써놓으세요. 코마 찍고요. 일종의 정당화라고 써놓으세요. 자신에 대한 항변이죠. 그러니까 국도를 갈 때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경운기를 열에 끌고 가서 가자는 거였지 않습니까? 시위 앞에 그러시고요. 시위도 하고 의지도 보여준다면서요. 허허 나 참 가로 다리시고요. 써놓으세요. 뭐라 써나? 마을의 지도자들조차 방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에 어이없어 하는 민 씨의 태도입니다. 아니 아침부터 바쁜 사람 불러내놓더니 사람 말을 알아듣도 못하고 엉뚱한 소리만 했어. 미치고세요. 누구 맹크로 반동가리가 났나 미치시고요. 그럼 누구 맹크로가 누구야? 만근이라는 거죠. 써놓으세요. 뭐라 써나? 민씨를 만근이에게 빗대며 만근이에 빗대며 비난하는 이장. 기어이 민씨가 버럭 소리를 지르고 말았답니다. 반편은 누가 반편입니까? 이장이니 지도자니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방침을 정했으면 그대로 해야지요. 양보가 편하시고요. 양복 입고 자가용 타고 간 사람은 오고 방침대로 경운기를 타고 간 사람은 오지도 않고 이게 무슨 경우냐고요. 가로 다리시고요. 자, 이건 써놓으세요. 성실하게 약속을 지킨 사람은 손해를 보고 성실하게 약속을 지킨 사람은 손해를 보고 요령을 피운 사람은 멀쩡한 것에 대한 분노, 아니 이 자식이 네 앞에서 눈가리를 똑바로 뜨고 소리를 뻑뻑 질렀었노. 도시 앞에 하시고요. 아니 도시에서 쫄딱 망해가지고 기동을 했으면 중량이구나. 네. 그 다음에 알았어. 자 중간 부분 중략되고요. 그 다음 마을에서부터인가? 마을에서 네 마을에서 젊은 축에 마을 앞에 그러시고요. 마을에서 젊은 축에 드는 45살의 황영석 가로 다시고요.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네, 써놓으세요. 90년대 농촌의 현실로 고령화된 모습. 황만근이 벽돌을 찢고 구덩이를 파서 지은 마을회관 변소에서 분뇨는 대변이죠. 퍼내면서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는 거야? 중략되면서 사람들이 싸우고 이런 것들은 다 생략한 거고 이제 만근이의 부재를 갖다가 마을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파트로 넘어간 거예요. 만근이 앞에 그러시고요. 만근이 자식이 있었으면 내가 돈을 100만 원 준다 해도 이런 일을 안 할 낀데 가로다 주시고요. 그럼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어? 아니 물론 이 똥 치는 게 더럽다는 거 인정. 그거 말고 뭘 할 수 있어? 얘 하기 싫어해. 그거 말고 그럼 하기 싫어하는 걸 누가 했다는 거야? 만근이가 했다는 거잖아.
그 사람들은 망근이의 뭐를 고마움을 이전에는 느껴 못 느껴? 못 느꼈다는 거죠. 근데 망근이의 부재를 통해서 뭐 하고 있어 지금? 고마움을 느끼는 거죠. 바보 취급하고 있는 망근이었지만 사실은 뭐 한다는 거야? 무슨 산? 무슨 산이라 했어? 신대리를 감싸고 있는 산. 망근산처럼 뭐 했다는 거야? 망근이가 이 마을을 감싸주고 있었다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써놓으세요. 뭐라 쓰면 평소 자신들이 무시하던 망근이가 마을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망근산처럼 마을 사람들을 돌봐주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아이고 이 망할 놈의 똥냄새 열이가 미치시고요. 열이가 뭐야? 해석은 돼야지. 열이가 뭐야? 열이가 여럿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럿이 써놔가지고 그런지 독하기도 하네. 이기 곡석한테 독이 될지 약이 될지 모르겠구만 이런 얘기죠. 그럼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대변을 갖다가 뭐 한 거예요? 일종의 삭힌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거름으로 썼다는 거죠. 근데 이건 너무 독하니까 이게 과연 곡식한테 독이 될까 약이 될까 이렇게 의미 든다는 거죠. 황만근 앞에 하시고요. 황만근이 있었으면 군말 없이 했을 일이었다. 늘 그렇듯이 벙글벙글 웃으면서 가로다니시고요. 누가 말해준 거예요? 누가 말해줘? 당연히 작가 서술자겠죠. 그죠? 서술자가 뭐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얘기해 준 거죠. 써놓으세요. 망근이의 평소 겸손하고 성실하며 낙천적인 성격을 서술자가 망근이가 있었으면 저 구름이 우리 밭으로 올 낀데 망근이가 도대체 어디 갔노? 마을에 간겨 조그만 밭에 채소를 심어먹는 여신노인도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답니다. 황만근 앞에 어르시고요. 황만근은 마을 공동분뇨를 역시 자신의 마을 공동의 분뇨장으로 가져가서 충분히 익힌 뒤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답니다. 가로 닫으시고요. 자,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어? 당연히 망근이의 성격이죠. 어떤 성격이야? 공평무사하다는 거죠. 바보들로 알고 있는 망근이가 뭐 하다는 거야?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현명한 처사를 했다는 거죠. 그죠? 거기다 써놓으세요. 뭐라 써놔? 겉으로는 바보처럼 보이는 망근이가 실제로는 다른 사람보다 더 공평하게 판단할 줄 아는 유일한 인물이었음을 보여줌. 오늘 읽어. 네, 황영 속에다 비추시고 뭐라 써야 돼? 이기적인 성격의 인물이죠. 그렇다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니고 뭐 어떻게 보면 세상 살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정상적일 수도 있겠지, 그지? 지가 풀었으니까 지 거다 이렇게 하는 건데 망근이랑 비교했을 때는 분명히 이기적이죠. 절대적이라고 말은 못 하겠어. 그 다음 황영석에다 옆에다 그럼 하나 더 쓰세요. 황영석에다가 뭐라고 써야 돼? 황영석에다가 이기적인 사람 말고 하나만 더 쓰면 뭐 써? 망근이의 부재를 몸소 깨닫는 인물 첫 번째. 망근이의 부재를 몸소 깨닫는 인물 첫 번째. 왜? 망근이만 있었으면 똥? 포 안 포?
안 펐을 테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밑줄으시고 누구 밑줄어야 돼? 여신노인, 인물, 투지. 망근이의 부재를 몸소 느끼는 인물 두 번째겠죠. 그죠? 그 다음에 혼자 몸이 된 노인들에게는 알고, 밑줄으세요.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더 자주 걸음을 가져다 주었다. 밑줄이고요. 뭐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망근이의 성품이죠. 그런데 바보취급을 당하니 그게 웃기다는 거죠. 그 다음 네, 아이들에다 미치시고 인물 3, 망근이의 부재를 깨닫는 인물 세 번째죠. 그 다음 네, 그 얘기 앞에 어르시고 읽으세요. 네, 가로다니시고요. 써놓으세요. 뭐라 써나? 망근이가 뭐에 대해서 바보야? 빨리. 망근이가 왜 바보처럼 보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데서는 뭐하니까? 바보 같으니까. 왜? 이타적이거든. 그치? 써놓으세요. 뭐라 써나? 경제적,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판단력은 없지만 세상 살아가는 이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던 망근입니다. 그 다음요. 읽어. 네, 명약과는 뭐요? 불을 보듯 훤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정도 알고 계셔야죠. 아시겠죠? 그 다음 네, 망귀도 알기다. 이거는 혹시 몰라서 그냥 참고로 말씀드렸는데 뭐가 있냐면 참고로 써놓으세요. 연암 박지원의 광문자전이 있습니다. 혹시 얘네들은 외부 지문을 좋아하니까. 자, 연암 박지원의 광문자전이 있는데요. 광문이가 있어요. 광문이는 뭐해? 어떤 인물이야? 정말 거지예요. 그리고 더럽게 못생겼어요. 얼마나 못생겼냐면 입으로 주먹이 심하게 말하면 막 2개가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못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지에다가 뭐 하는 거야? 머리 따고 있는 총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뭐 하는 거야? 어떤 사건의 계기로 인해서 누군가한테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점점 뭐해?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끼쳐요. 또한 되게 거지고 되게 하층민이지만 현명해요. 어떤 거냐면 이거하고 비슷한 거. 누군가가 분쟁이 있어요. 분쟁이 있으면 뭐해? 가서 말려 안 말려? 찍어봐. 말려 안 말려? 안 말려요. 그럼 뭐해? 둘이 싸우고 있는데 옆에 가서 막 뭔가 그림이나 글을 써요. 그럼 막 이러고 있는데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거야? 하나 보니까 이거 뭐야? 하다 보니까 둘이 싸우는 거에 대한 뭐해? 그 어떤 분쟁의 어떤 감정이 다른 데로 이목이 집중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 하는 거야? 싸움을 말리는 거죠. 이런 어떤 그 지혜를 갖고 있는 모습하고는 비슷한 거죠.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알아두시고 읽으세요. 네. 네. 100분 앞에 하시고요. 읽으세요.
네, 두 마리까지 가로 닫으세요. 자, 가르친 분은 여기다 써놓으세요. 뭐라 쓰면 황만근가의 가사로 망근이의 어눌한 말투와 엉뚱한 행동을 놀리듯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써놓으세요. 놀리듯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요. 그 다음 네. 네. 네, 황은 성을 말한다에다 미치시고요.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써놓으세요. 황만근가의 가사에 대한 설명이 시작되는 구절이라고 하나 써놓으세요. 그 다음요. 네, 신데일리는 미시시고 공간적 배경 하나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 네, 민씨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뭐라고 써야 돼? 황씨 집성촌에서 성씨가 다른 인물 1이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타성바지에다 미치우시고 타성바지는 뭔 뜻이야 원래? 다른 성을 가진 사람 코마 찍고 여기서는 의미상으로는 뭐야? 외지 사람이라는 거예요. 원래 여기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또 황씨 집안의 대릴사위 뭐야? 아들이 없어서 뭐 하는 거야? 사위를 마치 아들처럼 데려와서 살리게 하는 거예요. 들어온 노씨에다 똥남 치시고 뭐라고 써야 돼? 타성바지 2 쓰세요. 그냥 간단하게 타성바지 2 전체에서 2가구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 다음요. 네, 신대 밑줄이시고 세터에다 밑줄이시고 는 해놓으세요. 같은 뜻이에요. 신대 뜻이 뭐예요? 세터라고요. 세터. 새로운 신자에 터 대자. 그러니까 새로운 터, 새로운 마을, 새로운 동네 이런 땅이라고 이런 의미라고요. 그 다음 네. 네, 그의 어머니 앞에 오르시고 그때 이미 그를 베고 있었는데 가로 닫으시고 뭐야 이게 유복자인 만근이의 처지입니다. 그 다음 네, 그 학렬에다가 미치시고 학렬은 뭐요? 돌림자라고 하나 써놓으세요. 돌림자. 니네들도 가족끼리 이름 중에서 무슨 돌림자 있잖아. 아시겠죠? 그걸 갖다 족보로 따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몇 대손은 무슨 자음으로 아니면 한자로 뭘 쓰고 아시겠죠? 집에 가서 뭐 뼈대 있는 가문이시면 따져보세요. 그런 게 있어요. 학렬. 그 다음은요. 망근산 앞에 오르시고 읽으세요. 망근산은 네, 가로다 주시고요. 그 천국지는 밑줄 그세요. 천국지 뭐야? 지로 끝나면 비슷해요. 연못입니다. 연못이에요. 저수지 농사 짓는 땅이니까. 자, 가로친 분은 여기다 쓰세요. 뭐라 써나? 만근산처럼 황만근 또한 마을과 마을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이라고 써놓으세요. 보호해주는 역할. 그 다음요. 공동선을 천국이라는 이름의 계곡을 막아 도시들을 만들고 계곡에서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모아 한 곳에 살게 한 곳이 바로 신들입니다. 그렇대요. 이쯤 앞에 어르시고 읽으세요. 이스라엘은 황산만큼이라는 이들이 그 동네에 토속에 상징하는 이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가로 닫으시고요. 써놓으세요. 황만근의 존재가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 될, 황만근의 존재가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임을 암시하는 거죠. 바보 취급 받으면서도, 그치? 그 다음요.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질문 받을 테니까 문제 다 풀었니? 문제 안 줬죠? 저 뒤에 거,